지금은요,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한국사의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 너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63회 한능검 시험 기본 문제. 자, 선생님과 함께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스케줄표가 나왔죠? 우리 방학 때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봤는데, 자, 보니까 이 시기 때 뭐 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락바퀴로 시를 뽑았고요. 가락바퀴는 신석기 때 유물 아닙니까? 네, 신석기. 신석기와 관련된 여러분들 내용을 찾아야겠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가 되겠고요. 비파형 농구도 청동기, 철제 농기구는 철기니까 신석기는 3번이 되겠죠. 빗살무늬 토기는 자, 농경의 흔적을 알 수 있는 토기로서, 그쵸? 끝에 모양이 뾰족한 게 특징이죠. 정답은 빗살무늬 토기. 정답 몇 번? 3번. 네. 2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와, 당공왕거 나왔네요. 고조선. 자, 여러분, 고조선 하면은 우리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죠. 팔조법. 물론 오늘날에는 그 내용이 세 가지밖에 전하진 않지만 이 고조선과 관련된 어떤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책화는 똥에, 낙랑군과 외를 소출했던 건 가야. 그 다음에 제가회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했던 건 고구려 귀족회의 제가회의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카톡 내용이죠. 자, 대망리지와 지금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망리지에 오르기 전 천리장성을 축조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신라의 김춘추가 최고군 군사주역을 요청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라가 땅을 돌려준다면 그거 고려해 볼 거예요 라고 했던 인물. 자, 당시 고구려의 권력자였던 이 인물,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특히 연대소문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시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가 연개소문이라는 걸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네,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자, 밑줄 근 이 국가 그랬거든요. 자, 포항 중성리에서 발견했다. 이거 갖고 우리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국가의 비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래. 근데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 힌트는 당시 관등제 체계 및 골품질 정비 과정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자, 이 비석과 이 나라 신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법흥왕 때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신라입니다. 신라. 진대법은 고구려고요. 영고는 부여, 그쵸? 화백회의 신라의 귀족회니까 답은 3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있었다는 건 이건 백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아니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백제 거 들어가야겠죠? 칠지도가 백제의 왕이 일본에 칼을 전해줬다라고 전하는 칠지도. 1번이 되겠죠. 고려, 신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호명그릇 같은 경우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로서 꼭 기억해야 될 유물 중에 하나죠.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6번 문제. 이 사료는 대무에 나왔거든요. 대무에는 발해의 무왕이다라고 나와 있다. 발해. 대조영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나라는 발해죠, 발해.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의 소국 중 하나로 성장했던 건 백제 이야기, 상수리제도 신라 이야기, 전성기 때 해동성국 불렸던 거 발해 이야기. 답은 몇 번? 3번. 네. 광덕준풍은 고려 광종 때 썼던 연어로서 고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중화행정기구인 14부 중에 하나였다라고 나와 있고, 왕의 명렬과 국가의 기밀을 담당했다. 장관을 시중 중시라 불렸던 건 통일신라 때 집사부라고 하는 비서기구죠. 오, 좋아요, 여러분들. 3번. 네.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은 촐랑문서 일부를 정리한 건다. 이 신라의 민정문서라고도 불리는 이 촐랑문서는 당시 통일신라가 조세 수치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작성한 문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따라서 신라니까 고려 이야기죠.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공인이 활동했다? 조선 후기 이야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라에서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관청으로서 동시전이 있었어. 동시가 동족시장이니까 시장이야. 이걸 관리 감독했던 관청이 동시전이고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몇 번? 4번. 자, 그 다음 9번. 밑줄 근 이 인물로 옳은 거 그랬네요. 호가 고운이래요. 고운. 뭐 해운이라고도 합니다. 해운. 해운대가 바다 이 사람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라 말에 활동했던 인물로서 당의 빈곤과 합격했으며 난을 일으킨 황소에게 황복을 가는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분. 신라 진성에 개혁을 올리기도 했다. 바로 최치환이 되겠습니다. 최치환. 네. 육두품으로서도 활약했다라는 거. 여기 빠진 내용이 육두품이라는 내용이 빠졌네요. 육두품도 키워드가 되겠죠. 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후뇨 10조 나왔죠? 태조왕건. 태조왕건은 호족들을 견제하는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집현전은 세종대왕, 나선정벌 조선의 효종, 노비안관법은 고려 광종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나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그랬거든요. 자, 무신정변 나왔고 이자겸의 난 나왔고 묘청의 난 나왔어. 이거 여러분 이거 암기를 해보세요. 이자겸의 묘지 있잖아. 무시해. 이자겸의 묘는 무시해. 이자겸의 묘는 무시해. 나, 타, 가. 한번. 네. 좀 유치하더라도 연도를 외우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흐름상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게 조금 버겁거나 힘들었던 친구들 이런 식으로라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공주 명학서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망이 망소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요. 자, 바로 고려 무신정권기 때 있었던 하층민들의 농민반란이야. 고려. 네, 고려입니다. 자, 따라서 고려와 관련된 거니까 22담론은 백제, 양계의 병마사 파견했다. 고려 이야기죠. 답은 2번입니다. 통일신라 이야기고 발해 이야기야. 특히 오소경과 오경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통일신라 발해.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려 교육기관 국자감이라고 옳게 말했고, 경당, 여러분 경당 조심해야 돼요. 경당은 고구려 때 있었던 문무를 가르쳤던, 글공부와 무예를 가르쳤던 교육기관으로서 일종의 초등교육기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고구려고요, 아무튼. 고려가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왕공도 사학 12도, 지방의 향교 다 고려와 관련된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서 자, 고려의 관직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데 바로 원의 간섭기 때 변했죠. 바로 관직이 격화되는 모습들. 자, 별무반은 여진과 관련된 거고 정동행성 이게 바로 고려가 원나라에 간섭받던 시기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했던 관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군사기구였는데요. 내전 간섭기구가 되었죠, 나중에. 답은 2번. 육조 직계제는 조선 이야기고요. 김웅돌의 나는 뉴스페이퍼 킹! 통일신라 신문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15번. 이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기철 나왔죠, 기철. 그 다음에 쌍성 청간부, 공민왕 이야기 좋다. 공민왕 이야기. 자, 그니까 공민왕과 관련된 거 찾아야 되겠죠? 사비로스로 챙겼다. 성왕 이야기고요. 북한산 순수비 신라 진흥왕 이야기고. 독서산폭과 신라 원성왕 때 이야기입니다. 전민 변조동함을 설치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 문제. 좋은 문제예요. 고려시대 때 목적 건축물로서 배울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의 특징이고 그러한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근데 고려 거 찾으면 되는 것 같아. 이거 고려 거. 조선. 보석사 무량수전. 짜잔. 고려 거죠, 고려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7번 문제. 오호. 솔직히 조준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낯선 인물이지만 정도준, 조준, 뭐 권근 이런 인물들이 고려말 신진사대부로서 이들은 특히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자.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던 급진파, 이른바 혁명파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인물들이죠. 자, 이분들은 고려말 토지제도 개혁을 외치면서 과전법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은 광해군대 실시했던 조선 후기에 공납의 세금, 바꾼 세금제도. 영정법, 이거는 영원히 고정시킨다. 이거는 인조 때 했던 거고, 호패법은 여러분들 딸랑딸랑 신분증이죠. 이건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과 관련된.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이 책은요, 정초, 변, 효문 등이 왕의 명령을 받아 편찬한 농서입니다. 농서. 우리 풍토에 맞게끔 작성된, 제작된 농서로서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거. 자경루, 물시계라는 거 세종대왕 때 발명품이죠. 화통도감, 화포, 채무선이군요. 고려말. 자, 그런데 삼국유사, 저술, 이련, 백두산 전개비, 이거 숙종 때 건립된 비석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조선 왕실은 자손이 태어나면 전국 각지 명당에 태실을 만들어 탯줄을 보관하였대요. 특히 여러분들 이 국조 오례를 편찬하는 등 통치체제 정비에 힘쓴 이 왕, 바로 조선의 성종의 태실이라고 합니다. 성종이 누구죠? 고려 성종도 있지만 조선 성종도 있는데요. 자, 성종 하면은 나라의 법전을 완성했다. 이게 맨날 답으로 나온단 말이야, 정말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이게 답이죠, 답. 그쵸. 훈민정음 세종대왕, 초기문신제 정조대왕, 유아대군은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20번. 가나 사이 시기 때 있었던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조광조가 조종을 어지럽히고 윤리를 무너뜨렸으니 처벌하셔야 맞다옵니다. 그랬고, 자의대비께서 기년복 나왔고 3년복 입으신 거. 예속 논쟁이죠. 현종 때. 조광조 하면 여러분 중종임금 때 활약했던 개혁가가 되겠죠. 여러분 그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들 알고 계시나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갑신정변 한참 뒤에 선조 때 동인과 서인 안 해도 다 붕당 형성됐다는 내용. 2번이 되겠죠. 탕평비, 영조, 정도전, 조선 초의 인물이죠. 답이 될 수 없죠. 답은 몇 번? 2번. 자, 그다음 21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딱 보니까 와, 을지문덕의 지략으로 수해 침략을 물리쳤다.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답이 나왔어. 같이 뒤지대첩이 되겠죠? 이순신정말 한산대첩. 우리 흔히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라고 합니다. 기약 나온 거 여러분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쉬운 문제였고요. 22번 문제. 기근이라고 말한 건 배고프고 갈증이 난다. 그러니까 식량이 어려운 상태. 기근이라고 하죠. 이 기근이 심한데 호남의 상은 어떠하고 그랬더니 통신사 조엄이라는 인물이 고구마를 구황작물로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 고구마, 그 다음에 조선 후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 단어를 통해서. 고구마, 고추, 조선 후기 때 전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거니까 여기에 답이 되겠죠. 상평통보. 전식관은 고려시대 토지제도고요. 병난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고, 팔관의 고려잖아, 고려. 따라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23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도산서당으로서 성하십도를 저술한 성략자 이황이 되겠어요. 이황. 도산이라는 거, 성하십도라는 거. 따라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태계 이황, 1000원짜리 주인공 이황이라는 걸 찾았으면 좋겠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다음 사항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그랬거든요. 자, 이 사항은 남한산성 3년도 굴욕 이후니까 인조가 병자호란 이후에 아들 효종 때 북벌을 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효종 때 북벌. 답 1번이고, 강화도로 천대다 고려 개경에서 강화도로 대몽 항쟁기 때 있었던 사실이죠. 고려 스시마섬 정벌을 했다.
뭐 이건 여러분 고려 말에도 나오고 조선 초에도 나오니까 여기서 관련이 없고요. 최씨 정권, 무신 정권 붕괴됐다? 고려 관련된 얘기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조선과 관련된 내용, 특히 병자호란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명확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5번인데요. 야, 잘 받았습니다. 자, 무관 박연? 네덜란드 사람이었다면 이 박연은 조선에 정착하여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원래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리였어. 이 사람은 조선 연안에 포류한 이후 서울로 압송되었고 이후 여기에 소속되었대. 그리고 화포를 전수해줬대요. 훈련도 가면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화포 기술을 조선에다가 이렇게 개량시켜준 인물이라고 하죠. 정답은 4번. 통일신라, 중앙군, 벨기군은 근대 신식군대고요. 삼별초는 고려시대 때 사병집단이었죠. 조선과 관련된 건 훈련도감. 특히 훈련도감이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던 그 부대였다라는 거.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도 정말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야, 이 문제가 3점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상당히 어렸을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이런 작품을 우리는 몰라도 돼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단 안동임 씨의 소수 외척 가문이 중심이 됐던 이 시기라고 했고, 그래서 이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 즉 조선 말 19세기 세도 정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최승문 시민 28조는 고려 성종이니까 일단 답이 아니고, 사신관 제도도 고려잖아. 고려 태조왕건이니까 답이 아니고, 이 둘 중에서 조선 내용인데 수양 내용 개유정난은 조선 초에 있었던, 조선 전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전혀 답이 될 수 없죠. 이게 되겠습니다. 특히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세조정치 시기 때 행해져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이걸 극복하고자, 올바르게 고쳐나가고자 삼정 이정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었다는 거, 또 암행어사를 파견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가야겠죠. 네, 그 다음 27번 갑니다. 자, 이 인물 누굴까요? 사진이 나왔어, 그림이. 이분 누구야? 이렇게 그림만 보면 우린 몰라요. 아, 선생님 아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2점이나 나왔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의사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인물, 그리고 실학자로서 이름을 떨쳤던 분, 바로 홍대용입니다. 너 어디야 지금? 홍대용? 자, 미안합니다. 네.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 지전설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말하는 분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인데요. 자, 28번 문제. 요 성은 여러분들 수원화성입니다. 정조 나왔고요. 거중기를 이용하여 공사기간 단축했다. 6.25 전쟁 때 일부 훼손됐지만 의계를 바탕으로 해서, 의계가 이제 그 기록에 있는 책들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복원을 했던, 바로 수원화성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좋죠. 참고로 여러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입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석파정.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이거 흥선대원군의 별장이거든요. 흥선대원군은 자, 했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척화비라는 거, 특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굳게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쵸?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노블을 폐지했던 건 통일신라 때 신문학 이야기가 되겠지. 장영웅은 영조 이야기가 되겠고요. 요동정벌 추진했던 건 고려말 우왕 때 최영 장군을 시켜서 이성계를 이제 총상으로 위화도 얼굴이 나타나게 되지만 고려 말 이야기잖아. 답은 3번. 자, 그 다음 30번 문제. 어려운 문제. 야, 참 문제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음악사다. 야, 괜찮네. 성현 악화께 보면 여러분 성종 때 만든 음악 백과사전이야. 조선의 성종. 우르기라고 하는 인물은 가야 인물인데요. 나중에 여기 가야금.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지, 고대. 가야 사람이, 이 사람이. 신재호가, 이 신채호가 아니라 신재호, 판소리로 유명한 분이에요. 조선 말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딴딴딴이야. 딴딴딴, 가나다. 가나다 1번.
문제 참 좋네요. 문제 참 좋습니다. 네. 고래 딱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래는 뭐 음악과 관련된 거지 뭐 딱히 뭐는 없겠지만 우리 기본 문제 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만들려면 심화해서도 만들 수 있겠다. 아무튼 답은 1번. 자, 그다음 31번 문제. 뽀삐행사 민영익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 청해 주선으로 이 조약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고요. 특히 이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론으로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이 조약은 미국과 조약 체결한 건 참 좋다 이거야. 근데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최고 혜택을 대우해준다라는 최국 대우 규정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거 일본과 관련된 거고요.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거니까 역시 일본이고 일본과 관련된 거지. 관련이 없죠. 자, 답은 1번. 좋습니다. 을사 조약이고 강화도 조약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있었던 거니까 재물포 조약이 되겠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조미 수호통상 조약. 몇 번이에요? 1번. 자, 32번 문제 갑니다. 자, 답사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정국 나왔습니다.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에서 3일 천하의 그 시작을 알렸던 갑신정변 김옥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갑신정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이 여기 우편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종의 버스트 아비스. 답 2번이죠. 나온 게 아리랑은 관련 없고요, 이것도. 자, 여기 우정국이죠, 우정국.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참고 방문국이 되겠고. 헐버트를 교사로 초빙해서 근대 학문을 가르쳐줬던 것은 그 유경공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3번.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사실인가? 연좌제도 폐지되고 과거제도 없어졌다는 것. 이건 바로 가보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근대 개혁운동이었죠.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로 신분제가 없어졌다, 노비제 없어졌다, 과거제 없어졌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보격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가보격을 시행했던 개혁기구를 물어봤어요.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입법기구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피변사 아니죠? 홍문관의 여러분들 왕의 자문기구로서 조선의 자문기구, 원수부는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조선의 고종이 그 황제 친위부대로서 황제가 육해공무를 통솔한다는 개념으로 만든 게 원수부였지. 34번 문제. 연도를 가지고 딱 풀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도보다는 이걸 가지고 풀 것 같아. 문신 립독이 아닙니다. 독립신문. 바로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은 그래서 독립신문이 되겠는데요. 바로 영어판과 한글판이 있었다라는 게 이 독립신문의 특징이라는 거. 천도교의 기관지는 만세보라는 신문이고요.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한성순보. 시일야 방성대국은 이건 여러분들 황성신문과 관련된 거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 속보다, 속보. 어떤 속보입니까? 일본군이 왕궁을 침공하여 왕비를 시했대요. 을미사변.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딱 헤드라인에 나왔네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서로 옮기는 사건. 바로 아관파천. 이게 되겠죠. 그쵸? 외교장각 도서가 약할되었던 건 병인 양요. 김윤식이 영선사로 활동했던 건 1차 영선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제너럴 샤모노 사건은 그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네. 그 다음에 36번입니까? 네, 좋아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걸 그랬어요. 자, 양기탁, 안창호, 비밀단체. 비밀단체.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배고의 사건 와야 됐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다. 백성을 새롭게 하는 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딱 좋은 그 키워드들만 딱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37번. 자, 여러분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서울역 역사 앞에 실제 이 의사의 동상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분 선생님 많이 봤습니다.
동상을 많이 받는데요. 바로 강우규 선생님입니다. 65세면 당시에 상당한 고령이었는데 당시 문화 통치를 표방했던 조선 총독 사이토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순국했던 분, 강우규 열사. 어떻게 노인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되게 좀 특징적이죠, 되게. 네.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손병희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 특히 동학을 천도교로 이렇게 바꾼 분이죠. 자, 청산리 전투로 승리를 이끌었던 김좌진이 되겠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썼던 건 여러분들 모르면 큰일 나죠.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우리 영화 그 영웅도 있었죠. 뮤지컬 장부가 세상에 막 노래 듣단 말이야. 자, 헤이그 만국평화의 특사로 파견됐던 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여기 되겠죠. 손병희 선생님은 3.1운동 직전 민족대표 33인으로서 활약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분의 그 사위가 어린이날을 만든 방종환 선생님이야. 그것도 알면 좋겠죠. 네. 자, 39번 문제. 자, 20년대 초 실력 양성운동이 일어났어.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었다. 학교마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민족 1천만 원 조성을 위해서 기금 활동을 벌였던 거. 이게 바로 뭐죠? 밀립대학.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밀립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40번 문제 왔습니다. 자, 이 문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평양 을밀대 올라갔던 노동운동가. 바로 강주룡 선생님입니다. 실제 생긴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폈네요. 진짜 맞아. 이렇게 다 이렇게 생기신 분들인데, 맞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성들도 역사의 주인이 주인공들이 많았습니다. 역사가 꼭 남성 중심 역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네, 강주룡 선생님입니다. 네, 답 1번. 자, 그 다음 41번 문제인데요. 자, 항일투장 특별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관 만주사변 이유입니다.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공했을 이후, 자, 한반도 이부 만주 땅에서는 이 영릉과 흥경성 전투와 같은 이런 한중 연합작전이 많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양세봉 총사령관이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하여 이렇게 싸웠던 건 조선혁명군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들. 양세봉의 조선의용군, 남만주, 여흥 전투 알았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42번. 자, 다음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일제의 그 강점기 때 제주 송악산에 있는 이 동굴은 비행기 기지였단 말이야. 지도 나와 있는 곳인데. 자, 언제입니까? 이때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면 41년이거든요. 일제 통치 마지막 시기였던 그 시기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아닙니까? 원산 총파업 29년 아니고요. 만민 공동의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 아니죠. 일제 통치 마지막 지하에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함성을 강요했고 창씨개명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조선 태평양 여러분 1910년대 무단 통치, 강압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답 3번. 자, 43번 여운형 선생님이죠. 몽양 여운형 선생님. 해방 직전에 독립국가를 위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죠. 이게 해방 이후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됩니다. 답은 여하튼 4번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44번 문제인데, 자, 50총선. 1948년 50총선. 아주 베스트한 나이스한 문제죠. 자, 임시국회 의원 2년으로 구성되었던 재헌국회. 이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들, 뭐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처벌법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어.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성경 박정희고요. 5.16 군사점의 박정희랑 관련된 거고, 박정희랑 관련된 겁니다. 괜찮아. 이승만 초기 정부 때 모습이니까 답은 2번이죠. 자, 45번인데요. 자, 긴급조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유신헌법을 공포했던 이 조치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내용. 유신정권, 박정희 정부입니다. 부마항쟁이 79년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기와 겹칩니다. 답 1번이네요. 자, 서울올림픽, 88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때.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그 다음에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에 끌려갔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정보 투입 이후니까 이승만전 못해. 물론 실패했지만. 자, 따라서 답은 1번 부마항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80년 12.12 군사 쿠데타. 79년 79년 그 12.12 쿠데타 이후에 80년 5.18까지 이어지는 어떤 현대사의 격동기 스토리. 자, 46번.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것들 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그쵸? 전두환 정부 때 박정희죠. 여기는 박정희. 경제개발 OECD는 김영삼. 삼조호황이라고 하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거는 전두환과 관련된 거니까 답은 3번. 자유무역협정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47번까지 왔습니다. 자, 15대 대통령 몇 대인지 여러분들이 이분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6.15 남북 공동성명을 통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건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48번 이 문화파트 이제 문제인데요. 자, 부스럼 깨기가 뭐야? 호두 막 깨먹고 이렇게 이빨 다 깨지겠지. 이러면 안 되고 자 여기 안에 있는 견과류를 딱딱한 거 먹으면서 부스럼을 예방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는 어떤 세시풍속이다. 바로 정월대보름입니까? 단오입니까? 단오 5월 5일인데 정월대보름이죠. 대월대보름. 보름자 딱 떴을 때 우리 한능검 시원이 2월 11일에 찾았잖아. 시기적으로 딱 느낌 오잖아 여러분들. 그쵸? 물론 그렇게 풀면 안 되지만 자, 답은 4번이었고요 49번 여러분 이거 모르면 체크아웃. 우리 이거 모르면 선생님 이거 해설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50번 대망의 문제. 짜잔! 고려시대 12목 중에 하나였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김시민 장군이 쌓았대. 진주대첩. 진주대첩이야. 경상도 진주. 유계춘의 주도로서 진주 임술농민봉기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때 형평운동이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진주. 우리 진주, 전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주는 전라북도 전주, 전라도 전주 비빔밥 할 때 전주고 여기는 진주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아마 전주 있었으면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은데 네, 답은 진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 회차 때 좋은 해설로 또 만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